특별한 수요일에 특별한 동찰 특수통. 오늘 만나보실 특수통은요, 꿈꾸는 기관사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장마가 끝났지만 기습적인 국직성 폭우가 심상치 않고 폭우 쏟아지고 나면 또 매우 덥고 네, 이 장마철 기관사들도 많이 고통스러운 시기일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 기후 위기가 우리 곁에 너무 가까이 있다. 네.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기관사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직원들이 초비상인데요.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장마 지나고 폭염이 오니까 레일 온도 또 상승 때문에 곳곳에서 또 이제 서행을 하는데, 몇 년 전에는 KTX 기장님이 출발하고 나서 운전실에 냉방장치가 고장난 거예요. 아이고야. 거기 햇빛이 정면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고속열차는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아. 300km로 달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도중에 실신하셨어요. 거의 뭐 실신 직전까지 가서. 너무 덥고. 너무 덥고. 탈수. 예, 그래서 중간에 이제 대전역인가? 거기서 긴급하게 교대를 했는데. 기장 교대. 네, 기장 교대를 했죠. 그럼 교대하신 분은 어떻게 해요? 거기 또 에어컨이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럼 이제 긴급 조치를 해가지고 이제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혹시나 청취자분들이, 야, 그럼 기장이 가다가 실신하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예. 걱정됩니다. 옛날에 우리 얼마 전에 뭐죠? 덴젤 워싱턴 주연의 네네네네. 뭐 화물열차 안 쓰는 거. 네. 근데 모든 시스템이라는 것이, 만약에 기장님이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 그럼 기차가 이상하다. 우리 기장이 지금 정상이 아닌 것 같다. 그럼 차를 세워버리죠. 아, 스스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철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안전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시스템이 그걸 보완해주고, 기계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그걸 보완해주는 그런 네.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죠. 자, 지난 7월 달에요. 네. 집중호우가 전국적으로 계속 됐는데 네. KTX는 대부분 운영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의 일반 열차는 전부 다 섰어요. 처음 보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한국철도 130년 역사의 초유의 처음 있는 아주 과단성 있는 선제적인 운행 중지 결정을 내렸거든요. 아, 말씀이 묘합니다. 과단성 있는 한국철도, 과단성 있는 선제적인 운영 중단 조치. 이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 7월 14일 날 거의 이제 폭우가 엄청나게 집중되었죠. 예. 중부지방에. 네. 요거 네.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광고 갔다 와서 얘기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한 알겠습니다. 1분, 한 40초, 50초 안에. 예. 어쨌든. 서론만. 예. 네. 요번에 일반 열차 주요 간선 경부, 호남, 전라, 경전, 장항 여기를 모든 화물열차 포함해서 모두 운행 중지를 거의 일주일 동안 시켰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배경에 대해서 저는 시민들은 상당히 성숙한 대응을 보였는데, 예. 과연 어떤 배경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거는 안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였나? 그건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저희들이 던져보고 있는 겁니다. 자, 꿈꾸는 기관사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함께하는 특수통,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그 이유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키 꿈꾸는 기관사 김영훈 특수통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광고 전에 했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지난 폭우 때 한국철도 코레일은 철도 역사 1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반 열차 선제적 전면 운행 중단을 했습니다. 그것도 막 일주일씩. 그렇죠. 예. 정상화될 때까지 일주일이 넘어 걸렸죠. 네네. 그 전에 그 철도 노조 위원장 할 때도 파업할 때도 이렇게 많이 철도 세워본 적 없으시죠? 그렇죠. 파업을 해도 우리는 필수 유지 업무를 지키기 때문에. 안 그럼 감옥 가거든요. 필수 유지 업무 안 하면. 근데 네. 필수 유지 업무고 뭐고 그냥 일반 열차 다 섰어요. 그죠? 예. 그런 이유는 예. 일단 기술적인 문제, 지리적인 문제 몇 두 가지를 가지가 살펴봐야 있습니다. 예, 원인을 되는데, 좀 진단해 주시죠. 네, 수해와 관련된 철도 사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철도 연변에 있는 절개지나 예. 이런 데에서 산사태, 그렇죠. 토사가 유입되어 가지고 네. 선로가 유실되거나 운행 중인 열차에 지장을 덮쳤다.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계속되는 호우로 네. 노반이 약해져 가지고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아 버렸어요. 일종의 싱크홀 같은 건데요. 싱크홀 사고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싱크홀 사고인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예.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네. 이번에 코레일에서 일반 열차를 전체적으로 중단시킨 것은 고속열차는 다녔거든요. 예. 그 이유는 바로 이제 고속열차와 일반 열차의
선로를 구성하고 있는 노반이 자갈 도상이냐 아니면 콘크리트 도상이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대로면은 고속철 KTX나 SR은 다 콘크리트 노반이죠. 그러니까 싱크홀 생길 이유가 없네. 아니면 토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거죠. 다만 고속열차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일반선을 병행하는 그 열차들은 또 포항 가는 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아산 가는 거, 창원 가는 거 다 중단했어요. 그래서 일반선은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지리적 문제는 우리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그 청주시에 이번 운행 중단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맥포터널 그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됐는데요.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인명 피해가 없었는데 그 이유를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천우신조라고 말 수 있는데 그 신탄진 매포 구간이 말하자면은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경전선 모든 열차가 다 다니는. 그러니까 우리 고속도로를 치면 호법 분기점이라 해야 할까요? 그 구간이 단전돼 버리니까 모든 시종착역 간선철도가 막혀버리는 일종의 버틀넥이 막혀버린 거죠. 병목이 막힌 겁니다. 병목 구간이 막혀버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이번 사태라기보다 이번 조치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뭐니 해도 7월 14일 거의 23시경에 발생한 신탄진역 지나서 맥포터널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 사고인데요. 이 사고는 정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거든요. 어떤 사고였습니까? 이 열차가 원래 용산을 출발해 가지고 여수 엑스포까지 가는 열차였는데 근데 계속 수혜가 계속됐죠. 그런데 이 열차가 가다가 서대전역에서 긴급 운행 중단을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정말로 잘한 결정인데요. 그 승객들이 다 타고 있었는데 가고 여수로 향하던 기차가 중에 서대전역에서 현장에서 보고가 계속 그 서대전역부터 익산 구간이 너무 위험하다. 그런 보고들이 올라왔고 로컬 관제나 또 뭐 기관사들의 앞서갔던 기관사들이 또 보고를 했겠죠. 선로가 불안정하다든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운행 중지 결정을 내리고 승객들을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동시킨 후에 빈 열차만 가지고 기관사 한 명 저객 전문도 없죠. 안 타니까 승객이 없으니까 기관사 한 명이 기지로 회송을 하다가 맥포터널에서 갑자기 덮친 산사태로 탈선 전복된 사고거든요. 기차가 전복됐어요. 만약에 그 전복도 90도 전복이 엄청나게 위험한 거거든요. 완전히 옆으로 넘어졌다는 90도 전복은 우리가 열차 뭐 영화 재난 영화 같은 데 보면 90도 왜냐하면 열차가 전복돼서 바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90도 전복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끌려 간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창가석에 앉았던 사람은 치명적인 문제를 당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번에 기관차부터 90도 전복돼 가지고 탈선됐는데 제가 그 정말 천우신조라고 하는 것이 그 차가 승객이 없는 기관사 혼자만 회송 조치하던 그 열차였었기 망정이지. 큰 사고 날 뻔했네요.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 이거 생각하기 힘든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1차적으로 서대전역에서 승객을 다 하차시킨 조치는 정말 잘한 것이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얘기하는 작업 중지권을 발동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건 노동자가 그렇죠. 산안법에 보면 노동자가 이 중대재해가 예견된다고 했을 때 현장의 판단으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현실에서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작업을 중지시키고 나면 거기서 발생한 손해 나중에 구상권이 와요 또. 임금을 못 받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 작업 중지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그거 작업 중지시킨 노동자가 다 배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법령에만 있는 건데 보통. 근데 사실 그것 너무나 잘한 거죠. 대단한데요, 그 기관사님. 기관사님뿐만 아니라 그 서대전역에서 그 판단을 했던. 근데 그 몇 사람이 아니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 거겠죠. 하여간. 근데 이 기관사 운행하던 기관사는 90도로 전복된 데서 일단 단전이 돼버리죠. 만약에 승객이 타고 있었다면 모든 단전 조치 깜깜한 밤에 11시, 밤 11시에 폭우 속에 이분은 엉금엉금 기어 나와서 가까스로 구원 요청을 했다는 건데 갈비뼈 4개가 나가고 앞면이 완전히 함몰되는 중상을 입은 거거든요. 만약에 마주오던 열차에 있었거나 승객이 타고 있었으면 정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인데 이 일을 딱 당하자 정말 이거 심각하다라는 걸 알고 전면적인 운행 중지로 갔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원인이 배경이 된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선로 상태가 그 병목 구간이 완전 복구되기 전까지는 경부 호남 주요 간선 열차들이 출발 못하게 됨으로써 아까 말했던 선제적인 운행 중단 조치가 취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중단이 될 수밖에 없었네요. 중단이 될 수밖에 없었죠. 사실은 중단이 그리고 될 정말 수밖에 그 없어요. 앞에 예. 우리가 뭐 하이니 법칙이라 해가지고 예. 아주 예고를 하잖아요. 예. 근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그거 없이 그냥 승객의 피해 없이 기관사 한 분만 중상을 입고 마쳤기 때문에 그건 잘한 결정이다.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잘 보도는 안 되는데 아주 이런 숨은 곳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열차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 그런 메시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딱 느낌 뭐냐면 근데 KTX는 고속철은 다 다녔는데 그게 고속철 그렇죠. 전용선. 전용선은 콘크리트 노반. 그러니까 훨씬 안전하게 해놨다는 거네. 안전하죠. 왜 일반 열차는 그 이전에 노반 좀 튼튼하게 해놓으면 안 됩니까? 지금도 이제 개량하고 있어요. 예. 일부 구간에서는 개량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또 완전히 두절된 구간이 있죠. 영동선. 제가 이제 싱크홀 사고에 대해 잠깐 말씀드려야 되는데 노반이 가라앉아 버린 가라앉은 거네요. 거. 예. 일반 청취자들이 싱크홀 잘 모르실 텐데 여러분 1993년도에 무궁화호 구포역 탈선 전복 사고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싱크홀 사고 아니습니까? 그게 싱크홀 사고입니다. 이 싱크홀 사고는 서울을 출발한 무궁화호 열차가 부산역 바로 앞에 구포역이죠. 네. 구포역 정차를 앞두고 갑자기 노반이 가라앉아 버렸어요. 예. 기차가 뚝 떨어진 거예요. 예, 그 기관차가 뚝 떨어져 버리고 뒤에 있던 발전차와 1호차 객차가 그대로 받아버린 거예요. 거의 뭐 벽에다 박은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래가지고 78명이 사망하고 198명이 중경상을 입는 한국철도 역사의 가장 최악의 사고거든요. 네네. 이리역 사고보다 더 사상자가 많았던 사고인데 네. 이 사고 원인은 바로 철길 밑에서 불법적으로 발파공사했다면서요. 발파공사. 삼성종합건설. 예.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 토건 카르텔들. 그런데 이 불법적인 이 발파공사를 해가지고 싱크홀이 발생됐는데 네. 너무나 저도 그 사고 현장을 봤지만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아비규환이 따로 없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 삼성종합건설의 임원 사장 포함해서 임원들은 무죄를 받았어요.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 그 뇌물 주고 한 토건 카르텔에 대해서는 그 밑에서 불법적으로 발파공사 한 현장 그 꼬리들 말하자면 현장 관리자들만 처벌을 받고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봐주기 기소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전원 무죄를 받았는데요. 야, 78명이 사망하고 198명이 이때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었으면 지금 순살 아파트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구포 탈선 사고야말로 네. 토건과 법적 카르텔이 융합됐던 정말 악질 카르텔이 보여준 한국의 후진국형인 사고인데 사실 우리나라 카르텔 중에 제일 센 게가 법적 카르텔하고 토건 카르텔이거든요. 이 두 개 합쳐진 게 그때 삼성건설에 대한 면죄부였죠. 울트라 참사 카르텔. 울트라 참사였습니다. 근데 또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지금 영동선이 완전히 두절됐거든요. 예. 복구가 언제 될지도 몰라요. 이 영동선은 산업선으로 불리는 거거든요. 네네네. 혹시 영화 기적을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네. 양원역이라고 있습니다. 양원역. 예. 양원역에 가면 추모비가 하나 있는데 예. 그때 권순철, 박정현 두 기관사가 똑같이 1990년도 추석 당일날 예. 내려오다가 싱크홀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도 다행스럽게 뒤에 아무것도 안 달린 기관차만 왔기 때문에 네네. 없었는데 이만큼 철도 사고는 기반 시설하고 위에 달리는 기차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그렇죠. 결합되는가에 따라서 안전이 확보된다. 근데 지금 지난번에 그 MB 정부 때인가요? MB 정부 때 상하 분리라고 해서 처음에는 노무현 정부 때 상하 분리를 했죠. 예. 그 뒤로부터 노무현 정부에서는 상하 분리를 해가지고 시설 쪽하고 운영 쪽을 분리를 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 시설하고 운영은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유지 보수는 운영 쪽에서 하는 걸로. 그러니까 코레일이 유지 보수는 해. 이렇게 되는데 MB 때부터 이걸 계속 떼려고 했죠. 예. 이게 일종의 위험의 외주화죠. 예. 근데 지금도 계속 떼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사례를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네네. 일본 철도 이러면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뭐 철도 왕국이고 왕국이고. 일본 사람들의 철도에 대한 자부심은 뭐 철떡들도 엄청 철떡 많아요. 중에 뭐 서점 가면 철떡 고는 거 따로 있을 따로 정도로. 있어요. 예. 근데
2005년도 후쿠시야마선 탈선 사고라고. 예. 일본 철도 민영화 이후에 최악의 사고. 이 사고는요. 2005년도 4월 달에 오전 통근 시간에 우리가 네. 지금 경의중앙선 같은 특급 그 급행열차가 70km 구간을 달려야 되는 곡선 구간에 기관사가 116km로 달리다가 어이구야. 그 옆에 있던 아파트를 그대로 들이박았어요. 아파트를 그대로 충돌해 가지고 예. 107명이 사망하고 거의 600명 정도가 중경상을 입은 예. 대참사고 그때 일본 열도가 완전히 내려앉았다 이런 보도가 예. 나올 정도로 충격적인 사고였는데요. 네. 저도 그 자리를 가보고 정말 제가 제일 놀란 것은 원래 7량짜리 열차였는데 6량밖에 안 보여요. 한 양은 완전히 한 량은 없어진 거예요. 1호차는. 찌그러져 가지고. 네, 그 안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되는데 예. 이 사고 원인은 처음에 일본 철도 당국에서 기관사의 가속이 원인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70km를 가야 될 공간에 116km 가가지고 탈선했냐. 근데 유가족들과 노동조합에서는 과속은 원인이 아니고 결과다.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자, 어느 기관사가 미쳤다고 자기 죽을 줄 알고 과속을 하겠습니까? 네. 과속을 하게 만든 원인이 따로 있다. 예. 또 하나는 과속을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사가 설령 심장마비가 오더라도 열차를 세우게 하는 것이 시스템인데 네. 왜 이 시스템이 붕괴됐는가 이거를 묻는 것이었거든요. 네네. 첫 번째 원인은 조밀한 시간표, 경쟁, 사찰하고 경쟁해야 되는 JR 입장에서는 1분이라도 더 빨리 가야 된다 해가지고 현실성 없는 시간표를 맞췄고 그 시간을 벌충하기 위해서 기관사는 과속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네. 또 하나는 과속을 했을 때 자동으로 세워지는 장치를 도입을 차일피일 미뤘던 것이죠. 만약에 과속을 하더라도 그 구간에서 과속을 했는데 기관사가 제동 장치를 취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예. 열차가 자동적으로 세우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데 네. 그 비용을 줄이는 것이 이 사고의 원인이었는데요. 네네. 결국 이 사고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때 그 보고서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JR 서일본은 차량에 대한 신차 도입에 대한 투자만 하고 네. 보이지 않는 선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했다. 우리 승객들도 생각해요. 아, 새 차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네. 예를 들어서 포르쉐를 탄다 하더라도 밑이 자갈 받치면은 차가 달릴 수가 없듯이 네. 열차 안전은 안 보이는 곳에서부터 만들어지는데 이 두 개를 갖다 인위적으로 떼려고 할 때 사회적 참사는 잉태가 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거 상하 분리를 더 확실하게 해서 확실하게 하자. 그러니까 열차를 위에 상하 분리라는 게 철로와 기차를 회사를 따로 떼는 것을 상하 분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코레일은 운전만 하고 기차로 밑에 철로 놓고 유지보수하는 거는 다른 회사한테 민영화를 한다. 그게 위험의 외주 아닙니까? 또 하나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떻게 되고 하고 있는 겁니까? 국토부에서는 계속 그걸 추진하고 있죠. 그리고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 이걸 발의해가지고 그래요? 정말 이거 비극적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왜 물론 선거철이 다가오면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이 이 상하 분리를 하더라도 유지보수 업무는 운영 주체와 일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합의 사항이었는데 이전까지 그랬죠. 적어도 그걸 법률로 또 명시를 했는데 이걸 개정해서 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구의역 사고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네네. 우리 구의역 참사 지금 한 1분 남았습니다. 구의역 참사도 그런 것 아닙니까? 결국 그 수리하던 분이 운영 주체와 떨어져 가지고 그렇죠. 그런 참사가 발생됐던 건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철도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경쟁을 위해서 쪼개기가 시작될 때 그 위험은 체계적으로 붕괴된다. 이 교훈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면 사회가 더욱 안전해져야 되는데 오직 시장의 논리, 오직 민영화라고 하는 방향으로 철도도 위아래로 쪼개고 옆으로 쪼개고 SR과 코레일 위아래로 쪼개고 옆으로 쪼개고 하면서 점점 더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가는 게 아닌가 하는 모든 걱정이 장치 듭니다. 산업은 쪼개면 쪼갤수록 복잡해지고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지휘 통제는 어려워지고 돈은 버는 것은 그 속에서 소송을 통해서 법률로 가는 법률가들만 돈을 번다.
이게 영국 철도 민영화의 또 하나의 교훈이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꿈꾸는 기관사 민주노총 전 위원장 김영훈 특수통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